두 분처럼 얼굴을 공개하시면 네. 훌륭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의연하게 하버드. 네. 이건 그냥- 정말 그냥- 이런 씨. 정신 차렸습니다. 어디 그런 생각을 해? 헷갈리게. 헷갈려라. 나이 50에 뭐 하는 짓이야? 자꾸 헷갈려라. 자꾸- 이거 살려주세요. 자꾸 그런 이 것 좀 50에 하지 뭐 마.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맞는 것도 좀. 김진수! 어이씨 이 시간에 빨간 토끼! 예. 어이씨. 어이, 뭐야, 이거. 어이씨 이 시간에?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로 또 어떤 분을 모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그럼 모시기 전에 또 이분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시안 씨의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지식탐구 빠밤. 이 시간에 지식탐구? 몰라. 이 시간에 감기약을 먹었더니.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네. 오늘 좀 알려드릴 거는 뭐 이분과 가장 관계 있는 단어는 책입니다. 그쵸. 책. 네. 그럼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자가 한 말인데 남아 수독 오거서. 남아 수독 오거서. 수독 오거서. 오거서. 글쎄요. 오거서. 그러니까 남자라면 모름지기 술에 5권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 술에 5권 네, 분량에. 술에 5권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때 장자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당시의 책은 지금 형태가 아니었어요. 지금 대나무에 인쇄술이. 이렇게 써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럼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권수가 덜했겠네 지금보다. 도대체 그러면 요거 한 권 해가지고 술에 한 권 분량이면 지금의 책으로 몇 권이냐를 따져봤더니 한 권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에이. 지금의 정보량과 그때 당시의 정보량을 비교하면 그것도 많은 거겠지만 그렇지. 어쨌든 우리가 5대 분량의 수레를 꽉 채운다라는 개념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아마 생각해보면 또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 책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게 숨어져 있겠어요. 네. 그거 더 다 파악하고 읽으려면 힘들었겠죠. 근데 그랬겠죠. 네, 바로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그 책 안에 있는 그 안에 파악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좀 사람들과 나누려고 맞아. 유튜브, 북튜브도 개설하셨는데 책을 추천해주는 남자로 유명하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이 본인의 그 책추남 TV에서도 네. 본인 얼굴을 공개를 안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최초로 자, 책추남 TV의 조우석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쪽 카메라 보고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책 추천해주는 남자 TV 운영하는 책추남 조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우석 작가님. 네. 목소리 쫙 깔고.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 진짜 좋으시잖아. 네. 너무. 네. 그 책주남 TV를 보시는 분은 그냥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아마 매칭이 안 되셨겠지만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 맞네. 근데 본인 유튜브에서 얼굴을 공개 안 하시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두 분처럼 얼굴을 공개하시면 네. 훌륭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쓰레기도 못 버리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땡 해도 땡. 오케이.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새 이제 출간된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이 원래 절판된 책인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이 책을 지금 살려냈는데 그 책이 지금 종합 베스트 뭐 1, 2, 3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좀 이것저것 좀 일을 할 일들이 있어서. 아니 절판된 책을 살리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사실 좋은 책들이 절판이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책들인데 독자들이 못 알아봐서 이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절판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네. 제가 사실 채널을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절판된 도서들 중에서 좋은 도서들을 좀 접할 수가 없으니까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했던 제가 거예요. 저 책을 되게 꼴보기 싫어하고 있거든요. 왜요? 제 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서 안 비키는 거예요. 계속 1, 2, 3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절판됐던 책을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한다는 거는 네. 출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출판을 하게 됐죠. 원래는 그 펀딩을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다른 분께서 이제 감사히 시작을 해주셨다가 또 이제 작년부터 제가 그냥 1인 출판 형식으로 이제 법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1인 출판했는데 지금 많이 베스트셀러 왔다 갔다 나오시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너무 잘하시겠지만 네. 이 책 분야가 사업적으로는 그닥 이렇게 매력 있는 분야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 알려져 있죠. 지금 이렇게 베스트셀이 돼가지고 걷어들인 돈을 들고서 이제
가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니지. 다음 책을 내는 순간 그치. 이제 계속 또- 하셔야지. 근데 제가 이걸 하는 게 다음 책을 내기로 이제 약속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야, 그럼 독자 입장에선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게 구하려도 구하기가 힘든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24만 원, 32만 원까지 판매됐던 걸로. 세상에 그렇게까지 되는구나. 예. 그러면 네. 이거 소장하고 야 이거 30만 원짜리 했던 사람이 이 책 나오면서 이거 씨 이런 자, 우리 조우석 작가님의 인생 궤적에 대해서 오늘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는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네. 대학원은 경영학 석사를 하시고, 공공행정학 석사는 유학으로 네, 유학으로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세요. 와. 경영학 관련 공부를 계속 하셨는데, 경영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대단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네. 어느덧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선생님들이 오직 스카이 이렇게 밀리는 쪽에 밀려 살다가 제가 좀 운이 좋아서 네. 이 수능을 찍은 게 많이 맞았어요. 제가 13개를 찍었는데 더 얄미워, 저는데. 네, 그때 저 공부 잘했어요, 그런 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13개 세보니까 13개를 찍었는데 그게 거의 다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는 문이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의대 법대 그냥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집에서는 언제나 이제 뭐 부모님이 맨날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상관없이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근데 그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경영학과를 가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다는 걸 보고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네 경영학과에 가면은 어느 뷔페처럼 골라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네. 경영학과에 갔죠. 네. 되게 좋은 대학에 뭐 그냥 네, 좋은 왜 대학에. 어디 학교인지 다 얘기해도 되지. 굳이 뭐 이제 그냥 평범합니다. 네, 네. 서울대. 서울대 아니 서울대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이제 특차로 맞아, 연세대. 네 갔다가 이제 네. 그다음에 두 분이 동문이시네요. 그런 그렇죠. 셈이죠. 네. 얼굴을 보면 둘이 앉아 있으면 후배인 줄 알아서 제가 좀 불리하죠. 이것도 이기적이에요. 네. 이런 얼굴을 가진 것도 이기적이에요. 네, 이적인데 제가 그래서 비결을 물었더니 묻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DNA다. 더 이상 대화가 귀찮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시기 위해 들어가셨는 데는 예. 들어가셔서는 좀 후회하셨어요, 그러면? 방황을 많이 했죠. 방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라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감수성이 좀 여린 편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걸 네. 해야 되는 그 상황이 꾹꾹 참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물었죠. 엄마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운동주를 좋아하는데 정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우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운데 밑줄 쫙 긋고 잎새에 있는 바람의 의미는 식민지 시대에 뭐 이런 이게 뭐야?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우석아 네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좋은 대학만 가면 예쁜 여자가 5트럭으로 몰려와 라고 이제 거짓말을 저한테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죠. 거기에 속은 희생자가 정말 5트럭인데요. 적어도 한 학교에 5트럭씩. 그때 사랑에 꽃피는 나무 저희 때 유행했던 그 유명한 네, 드라마. 저는 그래서 대학만 가면 이렇게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 막 뭐가 이렇게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완전 착각이라는 걸 가서 저거 뒤에 저런 착각을 양산한 드라마가 또 남자셋 여자셋. 대학 가면 다 이렇게 그치. 끼리끼리 재밌게 카페 하하호호 같은 데 하면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 속아서 갔죠. 그렇죠. 야,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죠. 결국 이걸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한 건가? 사실 그 다음에 간 행적들도 그래 저기가 뭐가 더 있을까? 그래서 거길 또 가보고 그래도 저기를 한 번 더 가면 뭐가 있을까? 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좀 공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유학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유학은 이제 제가 3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예일대학교 학생이 아마 제가 대학원 때 왔는데 저렇게 세계에서 우수하다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 어떤 느낌일까? 이것도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좀 넓은 세상을 좀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확보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던 차에 우연하게 혹시 맹인이신데 미국 백악관 차관보하는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강 박사님을 저희 멘토 선생님의 소개로 만나게 돼서 그때 그분 소개로 이제 로타리 장학생으로 제가 또 추천이 돼서 이제 그걸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우연하게 또 우연하게 하버드. 네. 이건 그냥, 정말 그냥 어쩌답니다. 어쩌다. 너무 어쩌다 보니 하버드생 가셔서는 좀 뭐 또 후회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학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로타리 장학생이 한 학기 학비만 주더라고요. 한 학기여도 엄청 많을 거예요. 한
기여도 엄청 만나는 개념이지만 전체 학비가 그렇죠. 전체 학비가 있으니까. 생활비까지 하면은 그렇지. 네, 만만치는 않죠. 와. 그 몰고 다니시는 그 착각. 이러세요. 좀 너무 그 착각.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네, 몰고 다니시는 우와. 착각. 아, 경찰. 와, 어마어마하구나, 네. 진짜. 네. 유학 생활은 재밌으셨어요? 재밌던 것도 있고 뭐 힘겨웠던 것도 있고 왜냐면은 네. 이제 정치행정대학원이다 보니까 진짜 언어로 해야 되거든요. 어. 공대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으로 가면 언어가 그래도 수고 코딩하면 되는데 네. 이쪽은 완전히 언어로 다 해야 되니까. 와, 그러네. 근데 이제 말만 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문화 코드를 못 알아들어요. 아, 그렇지. 맞아요.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누가 웃을 때 그냥 네.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동양 학생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렇죠. 우리 이런 무의식적 개념이 있는데 걔네는 응. 모르면 말 못한다. 카투사에서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네. 이게 너무 달랐던 게 우리 사이에서는 네. 쟤 참 너무 좀 그렇다. 너무 잘난 체하고 좀 소위 얘기하는 쌍시옷 없다. 네. 이런 소리를 했는데 한국군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군 애들은 He's cool. 그 쿨해. 걔 멋있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평이 완전 다른 걸 느꼈는데 아. 가서 이 문화 코드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죠. 네, 그걸 느낀 그러니까 것 지금 아는 거를 얘기했을 때 잘난 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는 거니까 아는 걸 얘기한 거고 심지어 모르는 것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하버드에서 하면 그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마이클 샌델이 막 이거 아는 사람 얘기해볼 사람 탁 하는데 다들 손들어. 그러면 그 중에 뭐 몇 명 해가지고 마이크 주거든요. 딱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네. 네, 틀린 말을 하는데도 근데 자기가 1000명 앞에서 나 내가 생각하는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의 힘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하죠. 그냥 네. 하고 그걸 들어주고 받아주고 다른 생각으로 더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토론이 또 되나 보다. 네. 그게. 아니 작가님은 네. 엔잡을 추천하신다고 네. 또 본인 스스로 이제 엔잡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은 정확히 메신저가 제 직업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지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가를 받으니까 경제적 자유가 또 네. 함께 나타나게 네. 되고 특성상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되게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자유의 추구가 가능한 이런 이상적인 형태. 와 너무 부럽다. 와. 네네. 자유롭지 않으신가요? 곤란해. 그래서 그렇게 당황했어. 아니 그래서 엔잡러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잡을 해야 되게 네.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대가 뭘 보장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현재는 유튜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제가 코치기도 하기 때문에 코칭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을 쓰고 있으니까 저자기도 하고 보드게임 작가기도 해요. 보드게임 작가요? 네. 보드게임? 우리가 하는 막 보드게임에서 무릎마블 같은 이런 보드게임이요? 그 보드게임을 되게 재밌는 직업이다. 네, 보드게임 작가. 그다음에 또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출판사 네. 이제 출판 법인도 지금 하고 있고 뭐 강연도 하고 몇 개야? 이거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거기 부수적으로 이게 쭉 다 나오니까 뭐 투자가도 하게 되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를 돌아다녀 보니까요 뜻이 있는 곳에는 돈이 없더라고요. 돈이 있는 곳에는 뜻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이제 또 하는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 본인은 좀 행복하신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별로 안 행복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맞아. 또 이제 돈이 많은 곳에 가보면 또 공허하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제가 책추남 제 유튜버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신저 비즈니스, 투자, 세계 글로벌의 트렌드 이거 다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 공부. 그게 딱 와닿는데요. 되게 나한테 울림이 컸어. 뜻이 있는 곳에는 돈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얘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 우리는 뭔가 뜻이 있는 곳에서 뭔가 큰 돈을 받고 이러면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쉬운 거죠. 이게 두 개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책추남 TV 언제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2018년 1월 1일 날 7시간 찍고 15분짜리 올렸나? 7시간 찍고요? 네. 본인 스스로 혼자 그냥 놓고 찍고? 네, 뭐라 못하니까 제가 컴맹이에요. 지금도 컴맹인데 네. 그때도 컴맹이어가지고 왜 갑자기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한 1년 반 정도 1년 전에 제 친구가 너는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맞는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책
식으로 해서 북닥터 같은 거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야, 뭐 북닥쳐로 들린다. 무슨 북닥터냐. 그냥 하도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우연하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책추남이란 그 아이디는 뭐 그냥 무슨 생각으로 정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책 추천해주는 남자. 그리고 책추남. 책추남. 네. 지금도 그러면 계속 업로드는 하시잖아요. 네. 무슨 요일날 올라가고 이런 게 딱 있나요? 아니 매일 올립니다. 매일이요? 예. 매일. 네, 지금도 매일. 혼자 찍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혼자 해요. 지금도요? 네,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책추남처럼 북튜버되기라는 그래서 수업으로도 유튜브 어려워하지 마라. 나 같은 컴맹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아름다운 화면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별로 없고 네.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네. 이게 훨씬 중요하다. 매일매일 올리시다 보면은 네. 아이고 좀 지겹다 이럴 때 혹시 없으세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책을 읽는 사람이고 저는 원래 그리고 만화책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화책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인데다가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만드는데 15분, 20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슬럼프가 들어오기 어려운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웃긴 거죠. 남들이 보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일하면서 맘대로 살잖아요. 네. 인간이 너무 재밌는 게 제가 항상 책추남TV에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미운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우리 안에 가짜나와 진짜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재밌는 건 지루해지더라고요. 작년 초 정도 아 좀 이게 너무 루틴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뒤통수 딱딱 때리면서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딨어. 말 정신 차리자. 감사하자.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렸습니다. 어디 그런 생각이 책추남 TV 영상 속에서 꾸준히 자기 자신을 강조하신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오직 한 가지 이미지와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는데 애벌레에서 나비로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제가 메신저로 전하는 게 딱 그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이제 평비 포인트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평범하지가 않아서 그치? 비비 포인트. 어. 아니 비범한데 평범한 걸 물어봐요. 아니 평범해요. 제가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좀 질문도 좀 보여주셔서 제일 답하기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요? 왜냐면 너무 평범해서 뭐 이렇게 찾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본인은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지. 다들 그래요. 그래.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평범하지 않죠. 직업이 16개. 만만치 않잖아요. 아니요, 직업이 제가 16개 이렇게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맞아요. 살아오셨잖아요. 평생을. 전 이제 늦철이 들어가지고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상황이 된 거고. 네. 진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만화책 엄청 많이 읽은 거. 순정 만화까지. 제가 아들이 있는 내 딸까지 하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읽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순정 만화까지 빌려다 읽었거든요. 그런 게 좀 달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본 거? 요거 외에는 사실은 그닥 평범하죠. 책을 많이 보신 거. 그러니까 저것도 제가 평균 똑똑해서 포인트. 본 게 아니라 괴로워서 봤어요. 엄마나 선생님들한테 삶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삶에는 뭔가 좀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 어릴 적부터 고민을 많이 하셨네. 괴로웠어요, 공부하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아, 왜 이 싫은 거를 위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원래 그러면서 딴소리 하잖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소통할 데가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런 건 대학 가서 질문해. 이런 소리나 하고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이런 소리 하시니까. 우리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지?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갈급함이라는 건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이 마른데 당연히. 근데 목이 마른 사람이 최선의 방법은 참는 거거든요. 가만히 참고 있는데. 왜? 네. 찾아서 먹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그렇죠. 근데 없으니까 여기 없고 막혀 있고 나가면 안 되고 그러면 아 좀 있다가 누가 오기로 했어. 그분이 오시면 문 열어주면 그때 먹을 수 있어. 이건데 이분은 물냄새를 따라서 담을 넘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야 내가 갈급한데 이 갈급함을 채워야겠다. 근데 보통은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더 배우고 더 찾아가고 지금 온갖 군데 찾아다니는 게 그 갈급함을 좀 채우려고 찾아다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있다가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참으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물냄새를 따라서 가시는 분. 자, 오늘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그럼요. 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갖고.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희하고? 일단 너무 경청해 주시는 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감사하고 또 워낙 오늘 너무 듣기만 한 것 같아갖고 지금. 아니요. 형 말 많이 했어요. 분량 뽑은 것 같아서. 뭐 워낙 또 이 르네상스인 같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경청해 주시고 같이 얘기하고 너무 편안하게 네.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요.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아니 그냥 감사를 모두 이제 계신 모두 분들께 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신 책 중에 가장 요 구절은 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따라가는 인생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네. 조세 캠벨의 신화의 힘이나 아니면 블리스를 따라서라는 책이 있는데 네. Follow your bliss. 블리스라는 단어가 아주 깊은 행복감. 내가 아주 깊은 행복감을 얘기를 하는데 블리스를 따르라. 깊은 기쁨을 따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다른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그 길을 당신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빨간 토끼 듣는 분들도 또 네. 그런 추구함이 있는 분들이 들으시잖아요. 네, 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깊은 그 기쁨을 따라가시면 우주가 저처럼 어쩌다 이렇게 길들을 열어주는 게 분명하니까 또 빨간 토끼와 함께 그 길들을 잘 열어가면 좋겠네요. 네. 깊은 기쁨을 찾아봐야겠다. 블리츠를 따라갑시다. 김지수 이시안 책추남의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